분할과 분배를 물어봤는데 이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분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내가 알려주는 방법은 일단은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하면 돼요. 일단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좀 얘기할 게 몇 개 있어서 그냥 하고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될 거예요. 이름이 있냐 없냐, 즉 구별이 가냐 안 가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크게 나중에 할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꼭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할게요. 자, 프린트 1번부터 문제를 물어보네요. 빠르게 풀게요. 자, 과일이 6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저는 과일 6개를 다 씁니다. 세팅을 한다 이거예요. 6개 이름 다 있고 그 다음에 종류의 봉투는 3개예요. 봉투 3개. 봉투 3개를 그릴게요. 있죠? 자, 빈 봉투가 없도록 나눠 넣는 경우의 수인데요. 자, 봉투는 구별이 안 가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경우는 봉투가 구별이 안 가는 경우는 넣는 개수를 미리 정할게요. 6개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 4개 넣는 경우. 하나, 둘, 3개 넣는 경우. 둘 넣는 경우. 이러면은 이제 끝났죠. 이런 경우를 먼저 해놓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푸셨다면 잘한 거고요. 안 하셨다면은 네,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넣는 개수를 정했으면은 지금부터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4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6개 중에 4개만 뽑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 중에 4개인 A, B, C, D를 뽑았고 그 다음에 E랑 F가 남았죠. 그럼 끝났어요. 넣으세요. 네, 봉투에 이름이 없으니까 끝나버렸죠? 답이 64입니다. 두 번째 거요? 1, 2, 3이요? 자 그러면은 자 6개 중에 3개를 뽑을게요. A, B, C. 자 그리고 남은 3개 중에 2개를 뽑을게요. 2개 한 번에 넣어야 되니까 D2를 뽑았습니다. F. 자 이제 봉투에 넣으세요. 끝났죠. 봉투가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던져 넣으면 돼요. 여기서 막 쌤 ABC랑 덩어리가 맨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랑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아니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으니까. 자 줄들이거든요. 자 6개 중에 2개를 나누고 4개 중에 2개를 나누고 할 건데 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좀 집중해 볼게요. 이 줄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줄들들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이게 뭐냐 분할이냐 분배냐 이름도 몰라. 조편성이라고 할게요. 조편성. 자 이름이 없는 조편성을 할 때 방법은 2가지인데요. 이 2가지 다 개꿀이니까 들어보세요.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쌤 이러면 정답이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잠깐만 위에 거 그러면은 이상하다. 근데 이거 그냥 둘둘둘 하면 6C, 4C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하위 잠깐만. 맞네. 이거는 오케이. 잠깐만. 그러니까 6C, 4C 한다는 게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300분의 1을 나눠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C라는 거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C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C는 우리가 쓰는 기호인 이 C 있죠? 조합인 C. C는 이름이 있는 혹은 구별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드릴게요. 에서만 쓰는 거예요. 쓰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책 어디에도 이런 설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C는 구별이 가는 상황에서 쓰는 거란 말이야. 봐봐. 저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개 중요한 건데 송송을 해도 싹 나오네. 야,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 한 번 더 해도 그러려니 너무 중요해서 두 번, 세 번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 사실 이거 주변이 시영이 이찬이 아마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일단 가자. 제가 가볼게. 얘들아, 지금 이거 조라고 할게. 세 개의 조가 있는데 두 명씩 넣을 거야. 근데 이 조에 이름이 없지. 만약에 원래 얘가 1조, 2조, 3조라는 이름이 있었대. 1조, 2조, 3조라는 이름이 있었대. 그럼 봐봐. 자, 나 이제부터 1조에 넣을 거 두 개 뽑을게. 이러면 61 써도 되는 거야. 왜냐면 조가 구별이 가잖아. 이름이 있잖아, 얘가 지금. 1조라는 이름이 있잖아. 이러면은 C를 써도 돼. 근데 만약에 이름이 없잖아. 구별이 안 가. 이름이 없잖아. 원래 그런 C를 쓰면 안 돼. 원래 안 돼. C는 원래 그런 기호야. C의 정의가 그래. 알았어? 조합이라는 기호는 구별이 가능한 어떤 바구니나 주머니에 뭘 넣어줄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봐봐. 너네가 이딴 식으로 6명 중에 2명, 6명 중에 4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C를 쓰고 있다면 이미 조가 이름이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조에 아무 이름이 없네? 그러면 내가 일단 조를 이름을 잠깐 붙여줘. 이름을 잠깐 붙여준 다음에 잘 들어봐. 붙여주고 야 1조에 넣을 거 2명 뽑자. 야 2조에 넣을 거 2명 뽑자. 이제 C를 써도 돼. 왜? 이름이 있으니까 저 조에. 3조에 넣을 거 2명 뽑자 한 다음에 마지막에 조를 지워. 조를 지운다는 게 뭐야? 1, 2, 3조 이제 구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 2, 3조로 있든 3, 2, 1조로 있든 2, 3, 1조로 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때 저 조를 나열하는 만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1, 2, 3을 1렬로 배열하면 잘 들어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A, B, B, C, A, B, C, D, E, F를 뽑아놨어. 그래, A, B가 1조고 C, D가 2조고 E, F가 3조야. 근데 너네 이거 1렬로 배열해봐. 1, 2, 3, 1렬로 배열하면 3, 1, 2라고 했다. 야, 그럼 이제는 A, B가 3조고 C, D가 1조고 E, F가 2조지. 조가 바뀌었네? 근데 아무 상관없잖아, 그치? 내가 이름 붙여준 이 조가 1렬로 배열했을 때 랜덤으로 나와도 다 똑같은 상황이네? 나눠주자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원래 이 위에 것도 그렇게 풀었어야 돼. 1, 1, 4도. 자, 봐봐. 1, 1, 4 어떻게 풀어야 돼? 풀어볼게. 1, 1, 4. 자, 1조, 2조, 3조라고 내가 일단 할게. 1조, 2조, 3조. 잠깐만 기다려. 얘 필요 없어. 자, 6명 중에 4명을 뽑았어. 4명을 넣었어. 근데 얘네들은 한 명씩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부터 얘네는 똑같은 명수니까 1조, 2조라고 붙여. 봐봐. 자, 얘들아 봐봐. 4명, 1명, 1명이면 4명짜리 조는 구별이 가잖아. 얘들아, 구별 간다. 이름이 있다. 봐봐. 구별 간다. 이름이 있다. 이거 헷갈리면은 딱 이렇게 해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그거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바로 픽할 수 있으면 구별 가능한 거야. 봐봐. 야 4명 1명 넣을 거야. 4명 1명 넣을 거야. 야 유찬아 4명짜리 들어간 그 조 가져와봐. 그럼 뭐가 들어올 거야? 네. 이거 바로 가져올 수 있지. 자 이제 봐봐. 유찬아 1명짜리 들어있는 조 가져와. 뭐가 들어올 거야? 난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어. 네, 뭐죠? 아니야 나 가운데 고정했어. 이러면 잘못된 거. 이런 구별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딱 찍었을 때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 그것만 딱 픽할 수 있게. 그러면 이름이 있는 거야. 봐봐. 이름이 있는 애들이면 뭘 쓸 수 있는 거야? C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4명짜리는 이미 이름이 있어. 얘는 C를 바로 써. 유치 4를 해. 근데 봐봐. 4를 해. 근데 이제부터 남은 2명 중에 1명 뽑아줘야 되잖아. 1명 중에 1명 뽑아야 되고 원래는 이걸 C를 써야 되잖아. 그럼 봐봐. 내가 2명 중에 1명이랑 C를 쓰고 싶으면 2명 중에 1명이라고 C를 쓰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 1명짜리는 잠깐 이름을 붙여놔. 그래서 1명짜리 1조에 뽑자. C 쓸게. 이름이 있으니까 이 C를 쓰고 나머지 얘 1명 뽑아줄게. 또 C를 썼어. 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없다며.
지울 거야. 1조, 2조나 2조, 1조나 똑같지. 그때 밑에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써놨잖아. 응? 생각해보니까 너네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라 목소리 톤이 높아진 거야. 봐봐. 두 명, 이름 없는 조로 편성을 해야 돼. 구별 안 가는 조로. 그러면은 근데 두 명을 뽑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뽑는다? C를 써야 될 거 아니야. C를 쓴다?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없으니까 내가 붙여주자. 일단 붙여주고. 자, 1조에 뽑을 2명, 이제 C 편하게 쓰자. 6C. 2조에 뽑을 2명, 4C. 3조에 뽑을 2명, 2C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조가 원래 이름이 없는 거니까 얘네 일렬로 배어나는 거 가지수만큼 나눠주면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런 거를 분할 분배 이딴 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고. 그딴 식으로 외우면 문제를 조금만 응용돼도 못 풀어. 그리고 더 개쩌는 방법 두 번째 걸 알려줄게. 일단 써봐. 첫 번째 방법이 저거야. 그러니까 내가 C를 쓸 건데 이름이 없으니 이름을 일단 붙여주고 C 쓰고 나중에 지우자. 지울 때보다 나눠줘야 돼. 그치? 자,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거야. 봐봐. 두 명 짝을 이루라는 거 아니야? 봐봐. 어쨌든 이 문제가 잠깐만 시간이 쓰고 할게. 쓰고 해. 두 번째 거야. 더 개쩌는 방법이 이건데 얘들아 어쨌든 두 명 짝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야 A한테 물어봐. A야 너 5명 중에 누구랑 짝할래? 저 그럼 5명 중에 한 명 B랑 짝할게요. 정했어. 끝. 자 C한테 물어봐. C야 너 남은 3명 중에 누구랑 짝할래? 저 D랑 할게요. C도 픽을 했어? EF 남았으니까 둘 짝해야지. 끝이야. 그러니까 두 명 봐봐. 두 명 조에 이름이 없잖아. 그냥 둘둘둘 짝을 지어 이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너 누구랑 짝할래로 물어봐. 걔가 픽해 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테 물어봐. 너 누구랑 짝할래? 남은 애들 중에 픽을 했어. 끝난 거야. 봐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정답이 다를까? 확인해볼까? 야 위에 거 6C가 15지. 4C가 6이지. 그 다음에 1이지. 3팩 6분의 1이지. 15지. 밑에 거 75야. 이게 훨씬 편하다니까. 분할 분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없어.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 단지 둘둘둘 조에 이름이 없어? 그럼 둘둘둘 짝지 지으면 돼. 여기서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 아니 그럼 선생님 조에 이름이 있으면요? 조에 이름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 방법이 가능한가요? 잘 봐봐. 봐봐. 조에 이름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6C, 4C, 2C 끝? 이래도 돼. 근데 이 방법도 돼. 봐봐, 이 방법은 뭐야? 먼저 자, 둘둘둘 짝을 지어놔. A가 5명 중에 하나 고르고 C가 남은 3명 중에 한 명 골라.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3팩 해주면 돼. 그치? 둘둘둘이 1, 2, 3주 어떻게 갈지 팩해주면 되잖아. 그치? 똑같은 이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좀 그러니까 뭔가 외우려고 가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더 있어. 너네 나중에 토너먼트 할 때도 지금 이거 할 거야. 토너먼트 할 때도 너 누구랑 붙을래? 물어보면서 고르면은 정답이 깔끔하게 나와. 근데 토너먼트 가르쳐 줄 때 막 뭐라고 해야 돼? 막 얘네가 막 돌아가니 어쩌니 2팩 2로 나눠야 되니 어쩌니 이런 걸 알려주는 선생님들 진짜 많은데 다 멍청한 거야. 결국 토너먼트 누구랑 붙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나중에 토너먼트 얘기하자. 1번 문제가 중요해서 빡세게 설명했어? 알았지? 야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름이 있냐 없냐? 개 중요한 거다. 알았지? 이름이 있다 없다 어떻게 구별한다고 민혁아? 가져와고 했을 때 바로 가질 수 있어. 그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네가 설명을 충분히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렇죠? 자 1번, 2번도 할게요. 동아리 높은 사람이 한 사람, 다른 사람과 사람이랑 세 번씩 가위바위보를 했어. 가위바위보를 하는 수가 총 63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사람과 한 번씩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본인이랑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5명 중에 2명 뽑으면 끝이지. 그럼 그 둘이 붙었잖아. 그런 걸 3번씩 했으니까 곱하기 3 한 개. 이게 63이라는 거 아니야. NC2가 21이 나오려면 7이지. 그치? N7이. 나도 모르게 7인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좀 길게 써놔가지고 잠깐 지웠어. 답이 원래 7이라서. 답이 7이야. 쉽죠? 2명 뽑으면 알아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네. 자, 다음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야, 11번 문제는 솔직히 말할게. 11번 문제는 일일이 세는 거야. 이거 재현이한테 봐. 재현이 지준이 동생이거든. 중학교 2학년. 재현이한테 시켜도 재현이 일일이 셀 거야. 너희들 이거 틀렸다는 게 혼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혼날 문제인 거야. 물론 직사각형 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세로선 2개, 가로선 2개 이렇게 픽해가지고 세는 방법이 있는데 조그맣게 할까? 그러니까 세로 2개, 가로 2개 이렇게 픽할 거임 이래가지고 직사각형 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대놓고 일일이 세는 문제가 없지. 이런 문제 풀 때도 약간 옆에 해놓으면 돼. 자, 요런 사이즈 몇 개, 자, 요런 사이즈 몇 개, 뭐 아니면 뭐 요런 사이즈 몇 개. 일단은 세로 한 칸짜리 해가지고 이런 사이즈들을 세면 돼. 그렇지? 점점점 해가지고 최대 6칸짜리가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로 2칸짜리. 이거는 얘랑 똑같이 취급할게. 아닌가? 다르게 할까? 다르게 할게. 그러면 얘네 가로만 세는 걸로 할게. 세로 2칸짜리 세면 되잖아. 여기까지 있겠네. 세로 2칸짜리는. 세로 3칸짜리는 얘밖에 없네. 끝났네. 일일이 세해. 에바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 잘못했지. 이런 문제 틀리는 거는 내가 설명해 줄 것도 없어. 그렇잖아. 어떻게 세는 걸 보여줘야 돼? 아니지. 야, 근데 잘 들어. 내가 좀 공부 좀 치는데 11번 틀렸다. 이 친구들을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약간 경우에서 풀 때는 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 풀듯이 일일이 푼다 이런 마인드 가져야 돼. 예를 들어 동생들이 있다면 동생들 옆에서 수학하는 거 가끔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걔네처럼 해야 돼. 답답해 보여도 그게 맞아. 일일이 세는 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안 센다. 안 셀게. 11번 넘어갈게. 자, 15번 할게. 15번. 자, 1번 문제가 너무 중요했어가지고 이름이 없는 조편성 중요했고요. 예, 2번만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C는 이름이 있는 경우에만 쓰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 바구니에 넣을 때만 쓰는 거예요. 15번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개장을 앞두고 그렇네. 좀 있으면 여름이 되니까 모집 공고를 냈더니 남자 6명, 여자 4명이 지원했대. 이 중에 4명 선발할 건데 남자들, 여자들 뽑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 여자를 2명 선발하는 경우 특정한 한 명을 반드시 선발하는 경우. 이 문제 나쁘지 않은 거 같아. 15번에 다 몰려있네. 자, 먼저 남자 6명. 나는 이거 그냥 쓸래. 난 이게 습관이야. 근데 이 습관 좋은 습관이야. 남자 6명. 여자는 이걸로 하자. 여자 4명. 이게 쓸모가 없더라도 세팅해놓는 게 좋아. 습관 들려? 분명히 얘기했다. 실수 안 한다고 했다. 이거.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을 거래. 근데 봐봐. 이제부터 남자 2명, 미안, 6명 중에 2명, 여자 2명이야. 끝인데? 네. 뭐야 이게? 끝났잖아. 선생님, C 이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자, 선발할 4명이 바구니 하나야. 구별이 가는 거지. 바구니 가져와봐 이런 걸 가져오겠지 이거. 근데 바구니가 2개면 그때 문제지. 근데 바구니가 2개인데 이 바구니엔 2명 넣고 이 바구니엔 4명 넣을 거래. 그럼 또 구별 가지. 그러니까 이름이 없더라도 1조, 2조가 없더라도 2명짜리 바구니, 4명짜리 바구니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해보면 되고 하나에다가 줄들고 C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여자 적어도 2명 이상이니? 네. 근데 이거는 여자를 안 뽑거나 한 명 뽑는 거를 구하나 여자를 2명, 3명, 4명 구하나 내가 봤을 때 비슷해. 네. 그러니까 그냥 2명, 3명, 4명 할게. 자, 일단 남자들, 여자들 남자 하나, 여자 셋 남자 안 뽑고 여자 넷 그냥 이렇게 44 끝났네. 일단 적어도 B가 A보다 크다? 그치? 4명을 뽑을 거니까. 자, 다음 문제는요. 특정 한 명을 반드시 선발. 특정 한 명이 이것도 문제가 잘못된 게 특정한 한 명을 내가 골라야 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한 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 그 준현이가 아까 물어본 그 뭐냐 조사 나가는 거 있잖아. 그거 지역 6개 붙어 있는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특정한 한 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게. 근데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 아이씨. 그냥 아무나 뽑고 93. 이게 맞긴 하네. 근데 이제 한 명이 그럼 정해져 있는 걸로 하자. 한 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임? 이거 국어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 돼. 이건 물어봐야 돼. 명시가 안 돼 있잖아. 근데 물어볼 때 싸가지 없게 물어보면 안 돼.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단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다.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냐? 라고 안 하고 아니 쌤 이거 말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딴 식으로 말하면 이제 털리는 거야. 알았어? 요즘 학교생들이 약간 힘이 세져가지고 생기고 잘못 써주면 다 없어 얘들아. 알았지? 너네 때가 학교생들이 힘이 더 세. 말 잘 들어야 돼. 얘기하고 따지지 마. 어쨌든 특정한 한 이미 있다고 칠게. 누군지 몰라도 누가 있어? 얘인가 봐. 얘는 무조건 뽑겠네. 뭐야 낙하산인가 봐. 자 그러면 나머지 9명 중에 3명 뽑으면 끝났지? 그치? 아무나 뽑을 거니까.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게 더 적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네. 곱하기라서 얘가 아닌가? 아니다 이게 더 많은가? 아니 저기 적어요. 이게 적어요? 맞습니다. 자 정답은 B, A, C가 되겠네요. 크기 순으로. 쉽죠? 20번 하겠습니다. 아니 20번 같은 거 물어보면 어떡해. 20번이 제일 쉬운 문제. 이런 문제야말로 경우의 수랑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 NC2에 x의 제곱 빼기 NC4에 x 더하기 NC5가 0인 애를 만족하는 두분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네. 그러니까 NC2분의 NC4가 1이라는 거 아니야? 네. 야 그럼 n이 6이지. NC4랑 NC2가 똑같은 거. 뭔데 이게? 그러면 NC2분의 NC5를 한 거에 15배를 더하고 있으면 n이 6이니까 야 n명 중에 4명 뽑는 거랑 n명 중에 2명 뽑는 게 똑같으려면은 6일 수밖에 없지. 네. 뭐야 이게 2명이야 이게 왜? 아니 대체 C를 얼마나 못하는 거야? 이거 좀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NCR이랑 NCN-R은 같다. 즉 뭐 예를 들어 10C3이나 10C7이 같고 두 개 더하면 10 나오게 12C4나 12C8이나 같다. 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딱 할 테니까 기본 안 돼 있는 애들 체크해. 이거 2명이나 틀린 게 말이 안 돼. 말이야 이게? 야, 왜 같은지 얘기해 줄게. 왜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랑 10명 중에 7명 뽑는 게 똑같냐면은 경우의 수가 집중해. 틀린 놈치가 안 틀린 척 하는 순간 망한 거야. 진짜 개망했어. 왜냐면은 안 틀린 척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잖아? 다음번부터는 진짜 개 나락이야. 답이 없어. 이번에 챙겨야 돼. 당인 줄 알아야 돼. 지금 챙겨야 돼. 봐봐. 야, 왜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7명이 똑같냐면 누군지 모르고 설명할게. 어쨌든. 야, 내가 지금 너네만 5명이 있어.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2명을 시킬 거야. 자, 이제부터 아이스크림 사올 사람 2명을 뽑아야지 라고 하자. 무시이지. 네.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아이스크림 안 사고 여기 남아있을 때 3명을 뽑는 거랑 똑같잖아. 네. 남아있을 놈 3명을 골랐다는 건 갈놈 2명이 골라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편 경우의 수와 원하는 경우의 수가 C는 똑같다. 자, 10명 중에 갈놈 3명 뽑는 거나 10명 중에 안 갈놈 7명 뽑는 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NC4랑 NC2랑 똑같으려면 뭐야? 4, N명 중에 4명 뽑는 거랑 N명 중에 2명 뽑는 게 똑같다고? 그럼 6이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더 안 한다. 답이 6이네? 그치? 이 심지어 15 알파 베타도 6이네. 이거 15잖아. 네. 6이면 됐죠? 심각해. 20번 23번 심각한 거 똑같은 문제 안 해. 23번 똑같은 문제니까 안 할 거야. 이것도 6이잖아. 뭐야? n이 6이네 이것도. 예. 뭐야 이게? 27번 할게. 27번. 얘들아, C를 구별 가능한 때만 쓸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학원이 별로 없어. 너네 경우에서 내가 최대한 진짜 잘해줄 테니까 본인만의 그걸 잘 찾아서 잘 해가. 생각보다 여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다 쉬워. 자, 볼게요. 서로 다른 빨간색이 2개 있대. 구별이 간대, 빨간색 길이가. 파란색도 2개 있고 노란색 3개 있대. 그냥 다 다른 크기인 것 같아. 다 다른, 봐봐. 이렇게 우리 형거야. 서로 다른 크기의 하고 옆에 쭈르륵 나오는 것 같아. 크기에 빨간색 3개, 파란색 2개, 빨간색 2개, 파란색 2개, 노란색 3개. 이거 같아. 일렬로 나열할 거네. 빨간색 그릇은 빨간색 그릇끼리, 파란색은 파란색 그릇끼리. 야, 이거 너무, 또는이야? 또는, 너무 쉽다. 솔직히, 이거 지금 기본 안 되는 친구들이 엄청 많네. 이 정도 많은 거야. 이거 한 명 질문했지만 난 많다고 생각해. 정말 참여해야 돼, 진짜. 야, 겨울방학 때 뭐 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입안에서 할 건 아니라는 거지. 저기 지금 같은 시간에 저기 여학생이 하는 저 반에서는 기본적인 거 하고 있겠지. 근데 여기만은 그런 말 아니니까 좀 약간 답답하긴 하다. 오케이? 근데 본인이 감사하는 거다. 입안을 선택한 건 너희들이니까. 오케이. 자, 볼게. 야, 빨간색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묶으면 되지? 자, 그리고 일렬로 나열할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팩인데 자,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이 주머니 내에서.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2야. 자, 이번에는 빨간색끼리만 이웃한 거 골라봤어. 두 번째는 파란색끼리만 이웃한 거 골라볼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역시 6팩인데 다 다르잖아. 근데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야. 자, 근데 2개를 더할 건데 빨간색끼리만 이웃한 거, 파란색끼리만 이웃한 거 2개 더했는데 빼야 되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파란색끼리만 이웃한 거 고를 때도 얘네끼리 이웃할 때가 가끔 있을 것 같아. 빨간색끼리만 이웃하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구했을 때도 파란색끼리 이웃하는 게 가끔 있을 것 같아. 그럼 뭐야? 둘 다 이웃한 경우는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2번 더해줬네? 빼야지. 자, 하나, 둘, 셋, 넷, 5번. 이제 교집합은 빼야 되겠죠? 5개를 팩토리얼 해보고 둘 중 하나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개씩 모두 4배 되겠네요. 이거 빼면 되겠죠? 4배의 6팩에서 4배의 5팩을 빼는데 이것도 하나 볼게요. 약간 확정 풀 때 계산 바보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볼 때도 그냥 6팩 마이너스 5팩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4 곱하기 5팩으로 묶으면 6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아요. 5팩, 6 곱하기 5팩이니까 됐죠? 네. 이런 것도 계산 빠르게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5팩이 120인 건 알죠? 5 곱하기 4, 20, 240입니다. 2400입니다. 그렇죠? 네. 확정 계산도 좀 인수분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28번 할게요. 이거 조금 일찍 끝나갔다 얘들아. 이거 뭐냐 이게. 물론 뒤에 문제 중에 중요한 이유 아까 뭐 C는 이름 있는 그릇에만 써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말할 건데 없어 그래서 28번의 질문이래요. 스터디를 29번이군요. 미안해요. 29번.
네, 직각이 아닌 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원에서 20개 다 못 찍을 텐데. 자, 원에서 얘가 직각 둔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직각 둔각을 뽑으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이 아닌 걸 뽑으라는 건 전체에서 직각을 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쉽죠. 가장 어려운 건 둔각입니다. 둔각은 지금 하자. 둔각 사는 거 한번 해보자. 아니 이게 둔각이 지금 하는 게 너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는 게 둔각이 좀 털려오고 나서 이제 배워야 잘 기억나거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정답 내고 이거 그대로 둔각 개수를 너네한테 분달해낼게. 그럼 되겠다, 그렇지? 잠깐 기다려봐. 직각 먼저 할게. 틀린 친구 잘 봐. 직각을 구하라는 건 결국 지름을 대상으로 한 삼각형을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야, 점이 20개 있으면은 지름이 몇 개 나오겠어? 지름이 몇 개 나오겠어? 미쳤나? 10개 아니야? 네, 그렇게 맞아요. 10개야? 점이 20개 있으면 지름은 10개 나올 거야. 그럼 각각의 지름당 나오는 삼각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름당 삼각형 몇 개 나오지? 뭐 그럼 세볼게. 야, 이거 두 개, 점 두 개를 소모했지. 남은 점이 몇 개 남았어? 18개 남았지. 그러면은 직각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나와? 한 개나? 18개 나온다고. 하나의 지름당 18개의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지름이 몇 개라고? 괜찮아? 10개. 정답. 이거를 빼면 되죠? 전체는 몇 개냐? 그러니까 직각은 180개가 나오는데 전체는 몇 개냐? 전체는 20개 중에 점 3개 고르면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20개의 점 중에 3개의 점 뽑으면 알아서 삼각형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 그래서 180 뺀 거,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 그럼 이제 제가 문제를 낼게요. 둔각은 몇 개일까요? 네. 한번 털려봐야 기억이 난다 했죠. 야, 직각부터 모르는 애 제대로 써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직각 모르는 건 심각해. 지름 가지고 푸는 거라고. 내가 말했지. 계기문인데 생기춘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질문하는 게 입안에서 말이 돼? 적당히 해야지. 당장 2학기 때부터 진짜 약간 분만해야 되나? 머리가 아프네, 얘들아.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왜 이렇게 어떻게 노는 거야, 공부랑. 충격적이네, 이거. 일단 열심히 해야지, 스스로가. 둔각은 어떻게 구할까요? 둔각. 둔각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세셔야 돼요. 준영이는 일단 셋다는 표정을 다 했습니다. 네, 맞는지 지켜보자. 네, 이게 원래 좀 어려워. 오늘 지켜보겠다는 게 너무 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니야, 주영아. 자, 둔각 삼각형은 몇 개가 나올까요? 총 20개. 야, 직각 180개부터 못 구하는 사람은 직각부터 해야 된다? 둔각은 원래 어려워. 직각이 문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 잘 되시는가?
시간 좀 더 드려야 되나요? 어차피 이 문제 끝나고 32번만 하면 돼서 널널합니다만. 네. 민영아 선생님이 집값 어떻게 구하는 거라 했어? 그거 지금 네, 그렇죠. 지름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지름 기준으로. 알겠지? 지름 한 개당 지각이 몇 개 나오는지 찾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일단 봐봐. 지금 정도면은 일단 해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거의 다 했네. 알았어, 하세요. 그럼 좋아요. 시간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시간 주는 거. 거의 다 했으면 하시면 되지. 야, 근데 6의 4제곱은 얼마냐? 216 곱하기 6 하면 얼마냐? 2290. 6의 4제곱은 페이크예요. 문제 쓸 때. 알았어. 갑자기 궁금해져서. 마무리할게요. 시험이도 더 달라고 해도 더 좋으니까. 선생님은 정답을 720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이제. 네, 720.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얘들아, 둔각이나 예각을 구해라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근데 결국 약간 얘를 베이스로 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직각이 둔각과 예각의 딱 경계잖아. 그러니까 쟤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직각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지름이 필요한 거 같고 대답하고 나와야지. 지름을 하나 그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점을 내가 이용한다 치면 지름 하나당 점 두 개가 있잖아. 이 점을 이용한다 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둔각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둔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에 닿지 않은 여기에 남은 점들 중에 내가 2개 뽑으면 둔각이야. 맞아, 시험아. 얘는 내가 이거 픽했다 치고 지름을 픽했으니까 이 점 픽했다 치고 이쯤에서 2개 고르면 둔각이잖아. 그럼 예각은 여기 하나 고르면 예각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경계인 직각을 이루게 만드는 지름 얘를 기준으로 다 푸는 거야. 예각 둔각. 근데 잘 들어봐. 봐봐. 둔각을 그럼 구할 때 이게 좀 있어야 돼. 여기 이 부분이 어려워. 왜 둔각이 예각보다 어렵냐면은 잘 봐봐. 아니 쌤 그러면은 여기 봐봐. 이 점들을 잡아볼게. 야, 점이 더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얘네만 픽한 거야. 얘네만 봐봐. 이 지름 기준으로 자 이런 둔각 하나 나왔어. 뭐 이런 둔각도 하나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둔각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둔각도 나올 수 있다. 진짜 이 둔각들은 모두 똑같은 애들인데 잘 봐봐. 내가 너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지름 하나 잡았지.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을 골라. 무슨 얘기냐? 나는 일단 반시계를 볼게. 그러면은 난 이 지름 하나당 얘랑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애랑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는 애만 고를게. 봐봐. 이 둔각은 이 점을 이용하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거니까 이건 이용하지 않을게. 이건 지금 여기서 안 쓸게.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일로 도는 거니까 이용하지 않을게. 난 반시계 쪽만 개수를 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보여줄게 지금부터. 자, 내가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릴게. 둔각이 겹치는 것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자,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는 이런 지름을 선택했어. 자, 이 지름 말고 이 지름이니까 다른 지름이잖아. 그럼 봐봐. 내가 이 지름을 이용해서 구한 둔각들이 얘 지름 이용했을 때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곱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겹치면 나중에 다 빼야 되잖아. 귀찮잖아. 봐봐. 이 지름을 이용했는데 나 지금 반시계만 한다고 했잖아. 반시계만. 그럼 봐봐. 반시계로만 할 거니까 예를 들어 이 점 기준으로는 이쪽만 볼게. 이 점 이용하는 애로는 여기만 볼게. 자,
점 이용하는 애는 반식이니까 여기만 볼게. 여기만 세는 거야. 자, 그럼 어때? 얘랑 안 겹쳐. 만약에 너네가 이 지름 하나 기준으로 이것도 픽하고 만약에 얘도 픽했다고 치자. 봐봐. 어쨌든 이 지름 이용해가지고 이런 둔각 다 나올 수 있잖아. 만약에 너네가 쟤네를 픽했으면 봐봐. 얘랑이 이 지름 이용할 때랑 이 지름 이용할 때랑 겹쳤네. 그럼 내가 개수를 세면은 뭔가 2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찬이 큰일 났는데 유찬이 또 집중을 안 하면 중요한데 봐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둔각배는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둔각은 지름을 기준으로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맞는데 겹치는 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픽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나 스스로 약속을 정해놓는 거야. 어떤 약속? 자, 지름의 양 끝점인 점을 이용할 때 반식의 식에 내가 편한 걸로 일단 방향을 정해놓자. 이해했어? 그럼 이제 이 점에서는 반식의 여기서만 둔각을 찾을 거야. 이 점도 반식의 여기서만 둔각을 찾을 거야. 나머지는 안 찾을 거야. 깔끔하게 밀어버려. 왜? 어차피 쟤네 둘은 다른 지름에서 나올 거야. 어차피 나올 거야.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 둔각은. 그럼 봐봐. 이제부터 개수를 세볼게. 아니 쌤 그러면은 자, 이 지름에서 이 안끝점 이용할 때 둔각 몇 개니까 봐봐. 이 점 이용했지? 이 점 봐봐. 이 점을 이용한 둔각은 이쪽 반원에서만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반은 점 몇 개 있냐면은 점 9개 있어 얘들아. 20개 중에 2개 뺐고 9개 있을 거 아니야. 야 9개 중에 내가 몇 개 픽하면 돼? 2개지. 우선 집중하라고.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야, 이 점은 어차피 픽했으니까 이쪽 반원에 9개 중에 2개 픽하면 알아서 둔각 나와. 그렇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쪽 기준으로 이 점을 이용해서 반식의 방향 쪽에서 2개 고릴 건데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 9씨 나와야 돼. 집중해. 흔들리지 말고. 하나의 지름당 72개 나왔네? 9C가 36이거든? 9C 36이니까 그럼 지름이 몇 개라고? 지름 10개라고 생각하? 점 20개니까 지름 10개니까 곱하기 10 하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720이 안 나왔거나 다르게 나온 친구들은 둘 중 하나야. 빼먹었거나 겹친 거야. 적게 나왔으면 뭘 빼먹었고 많이 나왔으면은 겹친 걸 예상을 못하고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둔각 역시 뭘 기준이야? 지름 기준이야. 지름 기준. 왜? 지름으로부터 이쪽에만 점이 몰려있어요. 둔각이거든. 기억해? 중요한 거 얘기해줄까? 야, 솔직히 내가 선생님이면은 이거 둔각 알려준 다음에 시험 문제 낼 건데 어차피 내도 애들이 다 썰려. 둔각이 어려워서 좀. 난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 썰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썰리더라고. 자, 얘가 어떻게 구한다고? 얘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 구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전체 사각형 개수에서 직각이랑 예각을 빼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예각 세는 게 둔각보다 조금 쉬운 거지 비슷해. 차라리 그냥 둔각 센 줄 아는 게 좋아. 둔각이 한번 손에 딱 붙으면은 예각보다 쉬워. 진짜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되었죠? 자, 그냥 29번 같은 거 중요하니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야, 유찬아, 전체 이 20개의 점이 있는 원에서 그냥 전체 사각형 개수 몇 개라고? 23. 맞아, 그래. 갑자기 마지막에 집중이 떨어졌어. 왜? 너 등급 저거 틀렸잖아. 아까 내가 720 말하니까 너 아쉬워했잖아. 틀린 거였잖아. 네. 그래, 그럼 집중해야지. 맞았으면 모를까. 얘기했다. 둔각할 때 방향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 그게 겹치는 것도 전혀 없이 해결되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다. 자, 8개의 숫자 있는데 이게 뭐지? 1, 2, 3, 4, 5, 6, 7, 9네. 참네 진짜. 이런 페이크는 또 얘들아, 이런 페이크 당해가지고 쌤 이거 못 봐서 틀렸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풀어. 5개의 숫자를 택했어. 5자리 자리도 만들 거야. 숫자
각자 짝수홀수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일 거야. 아니, 야 그럼 봐봐. 야 우리끼리 이제 약속 좀 하자. 다음번에 또 약속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홀수는 5라고 한다. 짝수는 x 아니야. 2라고 한다. 홀수 왜 5야? 유찬이 왜 홀수가 5야? 너는 말해줘도 까먹으면 어떡하냐 예전에. 야, 오드 넘버가 홀수라는 뜻이야. 오드 넘버. 자, 짝수는 이븐 넘버야. 알았어? 이게 진짜 영어야 얘들아.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짝수 2고 홀수 5다. 영어 공부 좀 하고. 영어를 좀 해. 영어 어떡하냐고 얘기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아니 어떻게 공부해야지. 자 봐봐. 그러니까 어차피 짝콜이